여러분은 왜 관계가 항상 같은 아픈 패턴을 반복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자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73%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파트너에게 끌린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칼 중은 우리 안에 내면의 남성과 여성의 원형, 즉 그가 아니마와 아니뭇라고 부른 것이 존재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패턴은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는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진정한 지속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긴다면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묻는 구식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내부 관계 청사진이 사랑의 삶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 충격적인 신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망의 사이클에 갇히고 자신이 받을 자격보다 낮은 것을 타협하며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의 혁신적인 통찰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다음 90일 안에 업데이트하는 정확한 과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항상 존재해왔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먼저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중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관계 패턴이 숨겨져 있어 오늘날 당신이 끌리는 대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패턴을 아니마와 아니문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내면의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오래된 상처와 어린 시절의 프로그래밍에 묶여 있다면 이들은 안내자가 아닌 방해자가 되어 당신을 익숙한 고통을 반복하게 만드는 파트너로 인도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서 아나마와 아나무스는 의식과 무의식의 다리 역할을 하여 우리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완하는 파트너로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들이 구식이 되면 어린 시절의 패턴에 갇히거나 과거의 상처로 아프거나 문화적 조건에 왜곡되면 그들은 안내자가 아닌 방해자가 됩니다. 윤은 이러한 내부 패턴이 우리의 외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식적인 선회에 따라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나마와 아나무스의 무의식적인 투영에 따라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당신의 내부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 상처받거나 미성숙하거나 오래된 패턴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그 같은 상처를 반사하는 파트너들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나마와 아나무스가 구식 프로그래밍에서 작동하고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랑의 주기에서 갇히게 만드는 5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신호를 말씀드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익숙하게 들리나요? 왜냐하면 인식이 변화로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5가지 충격적인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 가장 충격적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나마와 아나무스가 구식이라는 충격적인 첫 신호. 당신은 반대의 상처에 끌린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패턴은 한번 알아차리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라는 정서적으로 결여된 남성과의 세 번째 연속 관계 뒤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왜 매번 첫인상은 매력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리감이 있고 헌신적이지 않은 파트너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뭔가 자기 magnetic하게 느껴져요. 사라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아나무스, 내부 남성 원형과 어린 시절의 패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결여된 아버지와 성장하면서 그녀의 아나무스는 사랑을 추구함과 가용성을 지루함과 정서적 거리감을 매력으로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그녀의 아나무스는 만나는 모든 남자에게 이 패턴을 투사하며 윤기, 익숙한 상처라고 부른 것에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트라우마 방치 또는 기능 장애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익숙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멈춰서 최근 세 개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패턴을 볼 수 있나요? 다른 얼굴들로 같은 감정적 역학이 펼쳐지고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구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것보다 익숙한 것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파트너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릴 수 있습니다. 멀리하는 부모처럼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가혹한 돌보미처럼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중독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중독적인 성격의 사람들, 사랑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 배웠다면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 혼란이 집처럼 느껴졌다면 예측할 수 없는 파트너들 당신의 구식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처럼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던 시기에 사랑이 느껴졌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아동 시절에는 건강한 성인 관계를 위한 완벽한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융은 우리가 이러한 내부 패턴을 의식적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그가 반복 강박이라고 부른 것에 갇힌다고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더라도 익숙한 역학을 무의식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다른 모습에 같은 유형의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이 패턴을 깨는 열쇠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작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 초기 관계에서 사랑은 어떻게 보였나요? 주목, 애정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나요? 사랑받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배웠나요? 당신의 답변은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여전히 실행하고 있는 구식 프로그래밍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구식 패턴에 갇혀 있다는 두 번째 충격적인 신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문화에서 가장 널리 퍼진 관계 신화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공존적 패턴에 갇히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반쪽,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줘,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윤은 이 마음가짐에 대해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타인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투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내적 충만함이 아닌 내적 공허함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비드가 그의 소울메이트 레베카와의 파괴적인 이별 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닌 모든 것이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고 분석적인 남자고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였죠. 함께 있을 땐 우리가 완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떠나고 저는 제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비드가 경험한 것은 윤기투사로 규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는 과정입니다. 다비드는 사실 레베카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전시키지 못한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본성을 그녀에게 투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완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갑자기 처음으로 온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내향적이라면 그들은 매우 사교적입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분석적이라면 그들은 아름답게 감정적입니다. 당신이 정리가 안 된다면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윤근 이게 실제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투사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스크린으로 보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미개발된 측면을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이런 자질에 접근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이 내게 그것을 제공해 줘야 해. 문제는 완성을 추구하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완성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온전함을 위해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을 잃는 것은 당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사랑을 밀어내는 집착적이고 불안하며 통제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달콤한 시작 단계가 끝나고 파트너를 결점과 한계가 있는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투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구세주가 아니게 되고 그저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줘 라는 강렬한 에너지로 시작하는 많은 관계가 끝내 씁쓸한 실망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붕괴가 6, 8개월 경과 때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현실 검증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면 당신의 아니무스나 아니마는 연결이 아니라 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통찰력은 깊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통해 온전함을 추구하는 두 개의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기로 선택한 두 개의 온전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성숙하고 통합되면 누군가가 당신의 공백을 채워주길 바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온전함을 보완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기반의 사랑과 선택 기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필요 기반의 사랑은 나는 당신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길 원해 라고 말합니다. 선택 기반의 사랑은 나는 내 안에서 완전하고 그 완전함을 당신과 나누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자질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그것들은 단지 개발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통합되어 인간의 모든 특성과 능력의 전체 스펙트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에서 온전함을 기르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또한 온전한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완전한 원이 함께 모이면 두 개의 깨진 조각이 하나의 불완전한 전체를 이루려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합니다. 이제 저 두 가지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세 번째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낡았다라는 세 번째 충격적인 신호.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이 패턴은 마음이 아프는데 이는 우리의 상처받은 관계 청사진이 잘못된 사람들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스는 1년의 유독한 관계 이후로 3년 동안 솔로였습니다. 그가 드디어 에마라는 친절하고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그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물러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착해.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전이 없고 흥미가 없어. 그녀를 다루는 게 쉬울 것 같아. 마르코스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아니무스가 혼란과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져서 건강한 사랑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정도만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무가치함, 자기 거부 혹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방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파트너에게 불만을 느끼기,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지루함을 느끼기, 진정한 칭찬과 애정의 불편함을 느끼기, 상황이 순조로울 때 드라마나 갈등을 만들기,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하기, 그 정도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윤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과의 내부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사랑은 항상 조건이 따르는 것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편안하기보다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비극적인 패러독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기 쉬운 심리에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반면 우리의 최악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사람들은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구식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본질적으로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그것이 인식하는 사랑의 고장난 패턴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성공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 복잡한 직업과 우정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비판적이거나 불안정한 연애 상대를 꾸준히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공통된 실마리는 그들의 내면 관계 템플릿이 기능 장애 속에서 형성되어 건강한 사랑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변혁은 자기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그 보호 패턴을 구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힘든 초기 경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성인이 된 지금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을 거부하는 당신의 일부는 악하거나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자신과 맺는 관계가 모든 외부 관계의 템플릿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하다면 당신은 가혹한 파트너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무관심한 파트너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조건, 드라마 또는 한계와 함께 오는 사랑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는 사랑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친절, 존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그 패턴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건강한 사랑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환경과 맞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신호가 매력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신호, 당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구식이라는 것. 당신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기 관계에 대해 발견한 가장 해방적인 통찰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매력과 호환성에 대해 우리의 문화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직접 도전합니다. 알렉스는 관계가 왜 계속 실패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공적인 마케팅 디렉터였습니다. 나는 부드럽고 지원적인 여자친구가 되어야 해 라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결단력이 있고 팀을 이끌고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관계에서는 나를 지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분이에요. 알렉스는 그녀의 아니무스, 그녀의 내부 남성 에너지가 여성에게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압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 대신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력이 반대 성질에 관한 것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에게, 리더는 추종자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혁신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성별 역할이나 고정관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함을 보완하는 자질을 인식하고 끌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현대 데이팅에서 구식 아니마와 아니무스 패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리더십, 지능, 독립성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애니무스는 너무 강하다거나 너무 성공적이다는 것이 남성 파트너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축소하고 작아 보이게 하며 관계에서 여성이 되어야 하는 고정관념에 맞추기 위해 능력을 숨깁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더 남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 지능, 취약성 돌보는 특성을 억누릅니다. 그들의 아니마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냉정한 독립성을 연기하고 친밀감을 피하며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이는 관계에서 남성이 되어야 하는 고정관념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비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모두 진정한 모습의 반쪽으로 살아가며 진정성이 아닌 연기로 사랑을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랑할 파트너를 끌어모을 수 없습니다. 윤은 이 환상을 완전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 강함과 섬세함,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목표는 성별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하고 진정한 인간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애니마와 애니무스가 성숙하고 통합되면 관계에서 역할을 연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점이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진짜는 진짜를 인식합니다. 자신의 힘, 지능, 리더십 능력을 인정하는 여성은 안정된 남성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감정적으로 지능적이고 취약하며 돌보는 남성은 건강한 여성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 즉 연기된 자아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한 모습으로 나설 때 남성과 여성의 특성, 강함과 부드러움, 독립성과 연결의 필요성을 통합할 때 누군가가 진정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는 힘든 과제를 내려놓고 대신에 용기 있게 사과 없이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애니마와 애니무스는 제한된 역할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전체 범위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작업의 가장 깊은 수준을 드러내는 가장 충격적인 신호,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애니마와 애니무스가 구식인 5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내면의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패턴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사랑 생활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제니퍼는 아버지가 7세에 떠나면서 생긴 버려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 관계에서 치링기하고 불안하며 확인이 필요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내 파트너의 일이 아니야. 이 질문은 사랑과 치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내면의 아이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세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함, 특정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기를 기대함, 갈등이 생길 때 관계에서 무서운 아이가 되는 느낌, 힘든 감정을 통해 파트너가 부모 역할을 해주기를 필요함, 파트너가 당신의 깊은 상처를 달래지 못할 때 화가 남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아픔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음. 여기서 융의 이해가 깊이 있게 밝혀집니다. 성숙한 사랑은 각자의 내면의 아이를 재부모화하는 작업을 마친 두 성인 사이에 발생합니다. 당신의 애니마나 애니무스가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로맨틱한 파트너들에게 부모 역할을 맡기고 그들이 당신이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 안전, 양육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혁신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윤기 발견한 어떤 로맨틱한 파트너도 당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필요로 했지만 받지 못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여전히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나 관계에서의 지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부모의 사랑을 찾고 있는 두 상처받은 아이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치유된 온전함을 나누고 있는 두 성인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내면의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기대하면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당신의 상처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그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지만 그 필요는 끝이 없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오는 것이므로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패턴은 제가 부르는 감정적 흡혈귀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는 확증, 인정, 치유의 필요로 인해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필요는 어떤 로맨틱한 관계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슬픈 아이러니는 다른 사람을 통해 치유를 추구할수록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연결을 더 멀리 미는 것입니다. 변혁은 근본적인 자기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필요했던 사랑스럽고 마음을 맞춰주며 보호하는 부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성과를 축하하며 실망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감정적 안전의 기초를 형성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스스로 제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과정이 그림자 및 아내나 남편 애니마 또는 애니무스뿐 아니라 성인 자아와 내면의 아이 간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도 요구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 능력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치유에 책임을 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 작업을 완료한 파트너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통합한 두 사람은 필요가 아닌 선택에, 절망이 아닌 축회에, 상호 구조가 아닌 상호 성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기에 윤기 발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애니마와 애니무스는 구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들은 같은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성인 관계에서 어린 시절의 패턴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 필요했던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남성과 여성은 시간 속에서 얼어붙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처와 한계,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최고의 통찰은 이 순간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변형하기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치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식 관계 패턴을 만들어낸 동일한 심리적 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지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사랑을 이해하는 데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진정한 사람을 요구하며 진정성이란 자신의 모든 측면, 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 상처받은 아이와 지혜로운 성인을 통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입니다. 현대의 사랑은 고대의 지혜를 의식적으로 응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패턴을 볼 용기, 상처를 치유하려는 헌신, 방어적인 자아가 아닌 온전한 나로 등장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윤근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작업을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결, 그리고 여러분의 개별성과 깊은 소속감의 필요를 모두 존중하는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의식적인 어린 시절 프로그램을 멈추고 의식적인 성인 선택을 시작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변화의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헌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림자 작업, 무의식적인 패턴을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내적 아이 치유, 여러분이 필요했던 부모가 되어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아니마와 아니무스 통합,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두 가지 특성을 개발하여 투영이 아닌 홀네스에 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파트너십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내면 작업을 수행한 두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함께 만들기 위해 선택한 모습입니다. 서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완전함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통해 치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낸 치유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찾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성시키기를 찾는 것을 멈추고 이미 여러분이 된 온전함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올바른 사람을 만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통합되고 온전하며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나와 아누스의 업데이트를 위한 길은 신비롭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칼융 자신이 추천할 3가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저녁 저널링을 통한 그림자 작업입니다. 매일 저녁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내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나요?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극받았나요? 어떤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했나요? 두려움에서 사랑이 아닌 곳에서 행동한 적이 있나요? 이 실천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내면의 아이와의 대화 및 치유입니다. 매주 시간을 내어 옛 상처를 지닌 자신의 일부와 연결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연민으로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세요. 안전하고 보이고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제공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셋째, 진정한 자기 표현 실천입니다. 매일 숨기거나 억제했던 특성을 표현하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함을 숨기고 있었다면 단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민감함을 숨기고 있었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지성을 숨기고 있었다면 자신 있게 통찰을 나누세요. 아나와 아누스는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 통합됩니다. 이 변화를 위한 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관된 실천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낍니다. 90일이 지나면 변화가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더 진정한 자신이 됨에 따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 작업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더 의식적이고 더 통합되며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아래 댓글에 가장 큰 통찰력을 공유해 주세요. 이 5가지 신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깊이 공감되었나요? 당신의 인식과 성장하려는 의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자극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향한 그들처럼.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완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만날 때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융의 그림자 통합 기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무의식적 패턴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기법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 패턴으로 변화시켰는지 놓치지 마세요. 라이브가 시작되는 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독하세요. 의식적인 관계 작업을 통해 사랑 이야기를 리라이팅 중인 수천 명의 시청자에 합류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찾는 사랑의 자격이 있으며 그 사랑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